김부선 씨의 변호사 찾기, SNS 전방위 저격. 이거 누구든지 걸리면 이거 혼줄이 나는데 9월 10일 전 출석 이 얘기를 하고 갔지 않습니까? 변호사랑 같이 와서 뭐 고발장 내겠다. 결정적 증거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이건 정말 간단히 짚어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이냐고 묻자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국민 속인 대가를 곧 겪을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한 패소 변호사다. 강기정 전 의원 힘없는 연예인 매도하지 마라. 김영환 전 의원 선거 내내 나를 이용했다. 그리고 김어준 씨를 또 오늘 걸고 넘어지셨는데 지금 이재명 실명을 알아내려고 나를 붙들고 설득을 했잖아. 이런저런 이제 등장인물들이 많네요. 들어보시죠.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는 거 옳지 않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뭐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뭐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이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프로필 사진을 좀 잘못 올리신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저는 한 번에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비리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은 증거가 우선이고 그래서 그 디지털 포렌식 요거를 언론사에 2군데나 맡겼는데 제가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재명 씨 사진을 클로즈업을 찍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오해했고 그래서 실수를 했던 거 인정합니다. 네. 저는 일단 서정 변호사 생각이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보기에 그 김부선 씨가요. 네. 계속 전선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거는 어떤 게 과거에 믿었던 동료들에 대한 배신감, 예. 피해의식이 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도 민주당 진보운동 한 분이에요. 근데 주진우나 김어준 이런 분들이 같은 진보운동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친하게 믿고 모든 걸 털어놓고 잘 지냈는데 이제 와서 동료들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또 얘기하기에는 조금 예. 뭐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과거에는 같은 진보 지인들. 측에 있었으니까 예. 따라서 이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재명 지사를 의식해서인지 갑자기 전부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네. 그에 대한 배신감이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이런 지대한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예. 이건 이재명 지사, 김부선, 경찰에 저는 공동 책임을 보는 게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한 번도 직접 고소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예. 또 김부선 이분들이 3-4차례 말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공동 책임 아닌가 이래 보면. 예. 저 권인식 교수님. 저는 김부선 씨가 왜 이렇게 전선을 넓힐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나는 사람 다 걸어놓고 있잖아요. 저는 겁이 나서 그런다고 봅니다. 겁이 나서. 모두가 침묵. 개가 짖는 것이지 사자나 호랑이는 짖는 게 없어요. 으리렁거리는 거 없어요. 자신만만하니까. 개는 겁이 나서 누가 사람만 지나가도 깨끗하게 짖는 거예요. 지금 김부선 씨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는 치정 사건이었어. 본인이 그때 제기할 때는. 근데 지금 이건 정치적 사건을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감당을 못하니까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네. 이거 잘못하다 그러는 내가 본인이 얘기했잖아.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게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 씨는 겁이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뭐 배신감도 물론 있어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 왜? 그 관련자들도 다 지금 실세들 아닙니까? 지금 뭐 당사자가 실세이기 때문에 다 발을 빼는 거죠. 등 돌리고 그런 것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겁이 많이 나는 건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씨가 풀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증거로 제시되고 그동안 거론이 됐던 게 인천 앞바다에서 뭐 밥 먹었다는 밥 먹고 카드 긁었다는 거예요. 카드 썼다. 그럼 김부선 씨가 그 카드를 제시하면 좋지만 이재명 지사가
그 시절에 그 카드 명세서 내놓고 없지 않느냐 그날. 예. 그 그 당시 자기가 쓰던 카드를 예, 명세서를 그 제출하라. 무렵에 인천의 앞바다에서 데이트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김무선 씨가 얘기하는데 봐라 카드 쓴 적이 아무것도 없다. 없다. 나는 그 시간에 딴 데서 그러면은 카드 김무선 썼다. 씨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팩이라이 팩이라이 드러나는데 드러난다. 본인은 지금 자기 이름으로 고소하는 것도 없잖아요. 측이 하는 거지. 이재명 지사 측이 고소를 해갖고 이거 정치적 사건으로 자꾸 키우고 있고 지난 선거 때도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김무선 씨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건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때는 또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풀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이런 얘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걸 가지고 뭐 언론에서도 수없이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는지조차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저부터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관련된 사람이 이제 김어준, 뭐 주진우, 뭐 박주민, 강기정, 김영환, 이정 이런 분들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본인은 약자라는 생각이 계속 들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약자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에게 호소해서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는 건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소위 선을 좀 넘어간 것 같다. 대중들이 김무선 씨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선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중 지지를 누가 받냐 선거전도 아니고. 예.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이제는 좀 마지막으로라도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쏟아내고 김무선 씨도 다 쏟아내서 좀 국민들이 좀 이제는 좀 이런 문제로 더 논쟁을 좀 벌이지 않게 쏟아놓고 모든 것은 좀 그 다음에는 좀 그 법정에서 증거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시 46분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누릴 것은 다 누리시고 이젠 다 잊었노라 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전두환 전 대통령 치매라는데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쏟아지는 의혹과 행적, 또 그 와중에 논란의 회고록은 왜 강행을 했던 건지, 사회적 파장과 반발에도 회고록 출간 강행 의도, 그리고 알츠하이머 주장에도 쏟아지는 의혹과 의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한 번에 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공판 하루 전에 치매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출석 안 하나 못 하나 지금 궁금증이 이제 생기는 건데요.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2월 3일 5.18 특별법으로 교도소 구속 수감되고 단식이 시작됩니다. 단식을 하다 보니까 건강 악화로 병원에 28일 만에 단식 중단하고 입원을 했는데 73일간 입원을 합니다. 이때. 그리고 96년 3월 2일에 교도소로 다시 이제 수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7개월 후에 김영삼 당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97년 말에 석방 후 회고록을 준비한다. 2000년부터 아마 구술 녹취가 시작됐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2013년 7월 검찰이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이제 실시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때 무차별적으로 재산을 압류해갔다. 이순자 여사가. 그리고 검찰 압수수색 후에 충격을 받았는지 치매설,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씨 건강은 정상이다라는 보도자료를 또 민비서관이 냈습니다. 전 씨 건강은 정상이다. 이렇게 전 대통령 측에서 보도자료가 나온 거고요. 2018년 8월 26일 이순자 여사와 민정기 비서관은 2013년 검찰 수사 시기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아팠다. 그래가지고 출석 못한다. 2014년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빈소를 방문했습니다. 행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외출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2015년에 모교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대구공고 동문가족 골프대회도 또 가셨어요. 그리고 2011년 자택서 신년 인사회 때 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경제 쥐뿔도 모르고 설치면 나라가 망해요. 이렇게 의식이 아주 좋은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했다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기계과, 난 기계과거든. 그 기계과, 토목과, 전기과, 건축과, 화학과 그 5
기회가 있네. 지금도 다시 기회 그 자동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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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진짜 자동차가 있으면 내가 자동차가 돼간다. 운전도 배우잖아, 안 그래? 그건 소용없어. 기회가 나와도 전기 안 들어오면 내가 고치지. 올해 말이죠. 제가 이제 87세인데 오늘요 이 계단이 꼭소리거든요. 20계단인데 오늘 새벽부터 지금 4번째 내려왔어요. 대단하시죠. 전 대통령은 퇴임하시고 나서 해고로 쓰시겠다고 2000년부터 구술 녹취도 하고 하는 식으로 준비한 그 2000년부터 했으니까요. 알츠하이머 증세가 나타났던 2013년까지는 13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에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이게 좀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2013년인가 14년 그 무렵에 저를 찾아가지고 이제부터는 이게 초과가 됐으니까 민비서관이 이걸 책임지고 맡아서 완성하라. 전적으로 이름한다.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맡아서 책임지고 온 거를 완성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 대통령 전혀 여기 개입을 안 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워낙 뻔뻔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짐작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불출석을 하게 됐네요. 역사와 국민 앞에 정말 더 한층 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 재판부와 그리고 광주 5.18 우리 시민들에게 또다시 그 우롱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번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을 위하여 재판부에서는 다시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불가피하게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헬기 조정을 했던 이 재판이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한 번 정도는 더 봐줘도요. 계속 안 놓으면 이게 제가 보기에 체포영장으로 저는 이게 강제 구인해서 재판하는 게 맞다 보고요. 광주법원으로? 예, 계속 이게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아니, 그 진단서 내면 안 돼요? 진짜 아프다고? 그래도 이게 일단 나와서 정언을 들어보면 판사가 이게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안 노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 부축을 받아서라도 나가서 진단서도 내고 상황 설명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회고록은요. 제가 소설이 아닙니다. 회고록은 이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초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역사의 두려운 마음으로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저분이 전두환 대통령이 중증 치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뭐 그건. 그렇다면 회고록 안 냈어야죠. 회고록이 왜 냅니까? 본인이 이게 기억도 못하는 걸 왜 회고록으로 이름을 이게 딴 사람이 대필해서 냅니까? 소설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게 회고록 출간 자체가 그럼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게 또 다 읽어봤어요, 이 책을. 다 읽어보니까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바로 이게 역사 거꾸로 세우기입니다. 역사를 이게 바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역사를 이게 왜곡하고 거꾸로 세우는 시도고요. 이건 이게 광주의 영령들에게 제가 보기에 두 번 죄를 짓는 거다. 지금이라도 이게 자숙해야 됩니다. 차정 교수님.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마 이 현실 정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이 군부 쿠데타를 핵책해서 결국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이번에는 역사법정에서 제2의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1980년 있었던 강주의 진상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세월이 상당히 어느 정도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이 좀 흐릿해지니까 자신이 죽기 전에 한 번의 역사라는 법정에서 이걸 한번 이 만회를 아니 역전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역사법정에서 쿠데타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저서는 이 지금 그 두 가지 방패막이를 쓰는 거죠.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또 하나는 민정기 전 비서관이 내가 썼다. 그러니까 그 대필을 자처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정말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 따랐던 수하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진짜 사나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하는 거 보고 있으면 사나이 사자도 갖다 붙이기가 부끄럽지 않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에 결국은 1995년의 재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1995년에 그 당시 5.18 특별법 그리고 이제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니까 골목성명 발표하고 합천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체포돼서 서울로 압송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도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이 형사재판 맞죠?
그러면 출석 의무가 있는 거고 아마 소환장 한 번 더 발부하고 난 다음에 다음 거가 안 나오면 구인장 발부하면 그때 이번에는 아마 뭐 구인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오시겠죠. 그래 이런 절차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떻든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자꾸만 이 형사 재판을 거부하는 거는 좀 진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주변에 의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걸 의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르르 이렇게들 몰려다녔는지. 6시 55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참 이 문제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